안녕하세요. 마르쿠스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2022년 영재학교 이제 입시 과정이 다 끝나서, 올 한 해 입시 준비를 어떻게 했었는지를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의 목적은 일단 제가 이제 영재학교 준비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요올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근무하던 학원에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첫 수업을 시작했던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처음으로 영재학교 이제 입시를 도전했다고 해야 될까요? 처음 이제 영재학교 입시를 제가 이제 학원을 퇴사한 이후로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공부하고 했던 친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영재학교 입학 시험을 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이랑은 좀 다른 게 어떤 점이냐면은, 기존의 영상은 이제 어떻게 공부하세요, 아니면 어떤 교재 쓰세요, 이런 영상이면, 요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학습에 대한 준비, 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학교 입학 시험에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걸, 사실 제가 어떤 학원에 속해 있는 강사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좀 더 능동적으로 제가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고, 어떻게 공부를 하자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말 그대로 첫 이제 1년치, 그래서 첫 영재고 입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록이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그 해 영재고 결과가 어땠든 간에 어떻게 준비했고, 결과가 어땠다라는 걸 영상으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영재고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랬었구나,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구나라는 걸 보시고, 좀 어떤 본인의 자녀,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예를 들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혹시나 우리 애들 중에 영재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약간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 또는 그런 소스가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올해 한 해 입시 정리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PPT로 이제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네, 2022년 영재학교 입시과정 돌아보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올해 영재고 입학한 학생들을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준비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 대한 정리 과정이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이제 영상이고요. 넘어가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매년 영재고 이제 준비를 해서 아이들 이제 시험 준비를 시키지만 항상 저는 나름대로 매년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그 해마다 결과가 되게 많이 다르고 또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한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도 항상 이렇게 뭔가 고민도 많고 얘네들을 어떤 교재로 공부를 시킬까부터 해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아니면 시험 대비를 하는데 뭐가 좀 더 필요할까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는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제 저희도 당연히 기분도 좋고, 뭔가, 이번엔 내가 되게 진짜 잘 했구나 싶은데, 또 결과가 또 안 좋을 때는, 이게 내가 잘못 선택했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더 미흡했나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같은 과정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을 때도, 언제는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선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 결과에 관계없이 다음에 또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뭔가 올해 좀 더 내가 부족했던 거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냥 제가 생각하려고 네, 적은 겁니다. 일단 여기 목차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영재학교 입학 대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작년의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올해 영재학교 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수업 교재를 제작했던 것, 그다음에 방식은 어떻게 수업 방식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부터, 그리고 올해 입시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게 봤던 부분, 또는 어떻게 보면은 입시에서 이 부분을 내가 제일 신경 써서 아이들을 준비시켜야겠다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내년 입시는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1년 공부해서 영재고 들어갔던 친구들이 연간 이제 계획서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요약문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게 유튜브에 물론 올릴 거지만 이게 누구 보여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도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애들을 대비했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좀 제 나름대로의 제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거 감안을 하고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 번째, 작년이죠. 2021년 영재학교 입시 결과와 아쉬운 점이었는데, 이때는 사실 제가 학원에 소속돼 있었어요. 물론 학원에 소속돼 있지만, 원장 선생님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웬만한 교재 선정부터 영재고 이제 준비에 대한 커리큘럼 이런 걸 제가 다 스스로 만들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었는데,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사실 결과가 좋지 않았었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역적인 부분. 그러니까 왜냐면 영재학교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지역을 많이 타는 편이죠. 다 아시겠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 이런 쪽에 좀 관심도 많고, 그런 쪽에 인프라도 갖춰져 있는 지역도 있고, 전혀 그런 인프라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일했던 학원은 사실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이쪽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좀 잘 없는 약간 좀 외곽진 지역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영재학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수업들을 막 이제 많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실 그렇게 수업들을 많이 아이들한테 이제 진행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그런 요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선생님의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혼자서 아이들이 영재학교를 대비하는데 수학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저 혼자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큰 학원에서 일할 때는 다른 선생님들이랑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럼 저도 훨씬 편하고 선생님들도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으시고 어쨌든 본인이 해야 되는 파트만 잘하면 되니까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 아무리 수학 한 개라고 하지만 그 수학 한 개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와 되게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모두 가르치고 제가 다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만 딱 잡고선 그 친구들만 수업을 하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나름대로 이제 약간 관리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내신 시험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반고 가는 친구들 수업도 제가 어느 정도 좀 다뤄야 되고, 전체적인 학원의 운영 자체를 제가 좀 약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혼자서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계셔야지 이제 새로 나온 교재들이나 작년도에 영재고 문제 같은 거 분석해서 어떤 문제를 요번에 이제 좀 더 준비시킬까 이런 거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 소속돼 있는 강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학원에 필요한 업무들도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걸 다 하면서 영재학교 준비까지 완전히 혼자 다 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형 학원 아시죠?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저 C 모로 시작하는 학원, 이렇게 저도 근무했던 학원들인데, 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형 학원들이 이 영재학교 입시 교육 시장에서 굉장히 힘이 파워가 센 이유가 다 있는데,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 인프라도 되게 잘 갖춰 있다 보니까 그런 큰 학원들이 주도하는 시장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게 내가 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원의 업무들을 다 하면서
영재학교 준비하는 것까지 내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그만큼 결과도 안 나오고, 특히나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영재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좀 학원의 입장에서도 아이들의 수가 좀 충분히 확보가 돼줘야지 이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쭉 갈 수가 있는데, 영재학교 준비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극소수다 보니까 그런 반을 만들어도 사실 계속해서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그냥 좀 뭔가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나 어떤 그런 게 있다 보니, 아예 내가 이거를 그냥 직접 한번 해보자 싶어서, 사실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제가 학원을 퇴사를 하면서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한번 영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영재고 입시까지 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출제 유형의 변화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2020년 11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 영재고 입시가 끝나고 나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부터는 문제 수를 줄이고 대신에 줄인 만큼 문제들을 다 서술형으로 내고, 그다음에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풀이법을 찾아내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풀이 방법을 쭉 서술해서 쓰는 그런 방식의 문제를 내겠다. 난이도는 높지 않게, 가능하면 고등과정은 배제하고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진짜 좀 약간 영재성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제 유형의 변화는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장제로 된 문제 나올 거고, 지문 해석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난이도는 높지 않더라도 생각을 조금 잘 하면은 문제 풀이 방법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좀 잘 찾아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만들었죠. 편집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서술형으로 다 풀게 하고 이게 준비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로는 학생들도 이미 그 전에 유형 위주로 막 문제 푸는 식의 연습을 많이 해왔던 친구들이다 보니 그런 식의 풀이법에 익숙치 않았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학원의 구조상, 이제 학원의 경영이나 운영의 구조상 제가 이제 영재학교 대비만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내신 공부나 이런 것들에도 제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충분한 시간이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결과가 좋을 수는 없었다. 그런 이제 얘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러면 2022년 올해 영재학교를 보내기 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부터 이제 입시반 해가지고 영재학교 올해 2022년에 가는 친구들 입시반 하겠습니다 해서 만들면서 제가 생각했던 영재학교 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작년도 친구들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문제를 읽어서 이 문제가 나한테 뭘 요구하고 이 요구하는 문제의 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찾아가야겠다라는 전체적인 문제 파악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아이들한테 너네가 독해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제가 그 친구들한테 독해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네 지금 독서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은 지문형으로 된 문제들을 좀 더 많이 보게 하거나, 또는 지문형이 아니더라도 문제 안에서 여러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쭉 주고 나서 그 조건에 의해서 다음 문제를 푸세요. 또는 다른 조건을 이렇게 바꿨을 때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 문제들 찾아서 좀 연습을 시키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문제 해석하는 연습부터 시켜야겠다. 해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섞여 있고,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뭐 다음 수식의 값을 구해라든가 이런 어떤 걸 풀으라고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쓸 수 있고 어떤 게 여기 나왔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좀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풀이 과정을 쓰는 거를 정말 좀 되게 많이 신경을 써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 답 딱 가져오는 게 아니고 풀이 과정을 다 쓰다가 못 풀었으면은 못 푼 부분에서 끊어서 가져와. 그러면 어디서 막혔는지 제가 보고서 얘가 이렇게 풀다가 이 부분이 막혔네. 그러면 막힌 이유를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문제를 풀 때 본인들이 이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설계를 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되게 예상치 못한 데서 뭔가 필요한 조건이 없어서 막히거나 또는 뭔가 한 가지를 더 생각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풀다가 아이들이 내가 못 풀었네 하면서 이 풀이 과정 다 지워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다 지운 다음에 왜냐면 선생님이 풀이해 주실 거니까 선생님 풀이해 주시는 거 적으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너네가 풀지 못했어도 푼 데까지만 일단 정리해서 가져와. 해가지고 그 부분까지 읽어보고 아니 너는 이렇게 한 거 잘했는데 여기서 막힌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막힌 거야 라고 하면서 막힌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풀이 과정 연습을 하는 걸 좀 많이 신경을 쓰려고 했었고요. 세 번째는 요게 이제 제일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학생 개별적으로 취약한 영역이나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교재나 문제를 만들어서 개별적인 수업을 좀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학생들마다 본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 다른데 선생님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되다 보니까 가장 유형적으로 많이 나오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부터 이제 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풀다 보니까 대부분 좀 약간은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들 같은 거를 쭉 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놓치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채워주자 싶어가지고 이제 학생마다 예를 들어 기하가 어려운지 아니면 조합이 어렵다 아니면 저는 뭐 기하 중에서도 입체 도형이 어렵더라고요. 또는 뭐 전 조합 중에서도 색칠 문제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파트를 따로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설명도 하고 문제도 풀고 하면서 가능하면 학생들 본인이 어려워하고 좀 잘 안 되는 부분 위주로 좀 더 수업을 채워주는 쪽에 그런 수업을 좀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거 같은 경우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문제풀이 위주로 쭉 설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하고 이게 넘어가게 되는데 나름대로 학생들마다 본인들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이 풀이 보니까 잘 풀렸고 오케이 답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랑 푸는 방법이랑 좀 다르게 풀었는데요. 근데 다르게 풀다 보니까 막혔어요. 또는 다르게 풀었는데 풀렸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까? 또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되게 많이. 근데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그런 친구들의 모든 질문을 다 받으면 수업 진도가 안 나가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 보고 받아 적거나 또는 이해하고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래도 수업하면서 아이들 나름대로 이거는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가? 또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건가? 이런 게 있으면 질문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푼 방법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잠깐 발표 같은 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시간도 좀 만들어서 좀 채워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2022년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좀 적용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 네 가지가. 실제로 거의 이렇게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기존에 다니던 학원을 퇴사한 이후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을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해서 요렇게 하면 좀 아이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은 걸 적용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재도 이제 하나씩 다 단계별로 교재를 다 만들고 또 이제 지원하는 학교라든가 또는 본인이 필요한 파트마다 아까 말씀드린 약간 취약 부분에 대한 교재를 따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재를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진행을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교재를 만드는 과정은 근데 제 나름대로 단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단계를 만들었는데 그 단계를 만든 그 기준에는 난이도와 플러스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를 좀 고려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난이도로만 만든 건 아니었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교재들부터 어떤 교재까지 볼 것인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그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기출문제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영재학교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수학적인 연습이 가능한 교재까지만 보자. 그러니까 뭐 어려운 교재, 되게 힘든 교재도 보면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영재학교에서 내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그 정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까지만 교재로 연습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가능하면 영재학교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면서 어떻게 푸는 게 더 효율적인지 또는 내가 생각한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또는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채워주는 쪽으로 하고 문제를 막 연습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루고 막 공식 여러 가지 막 공식들 이론들 또는 막 그런 대입할 수 있는 그런 수식들을 외우는 시간들은 거의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교재 만든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일단 제가 작년부터 수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수업반을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도 물론 온라인 수업반이 있는데, 온라인 수업반을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간 신청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주변에 이제 영재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학원이나 그런 시설들이 잘 없다. 해가지고 온라인 수업으로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온라인 수업을 해가지고 영재학교를 준비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으로 쭉 진행하는 것과 온라인 수업으로 쭉 진행하는 거 굉장히 많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고 특히나 이 온라인 수업반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던 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대부분. 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약간 공부를 할 준비도,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다 이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했는데, 수업을 들으러 갈 학원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대부분 고등선행은 잘 돼 있어요. 고등수학 수원 수투까지 됐고요. 뭐, 일품 실력정서까지 다 봤어요.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 혹시 경시 교재 같은 거 공부해 본 적 있나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직 못 해봤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반의 경우에는, 좀 고등과정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 좀 중등 위주로 이제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경시 위주의 문제를 더 많이 다루는 쪽으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되게 많이 신경 썼던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2022년도에서 되게 신경 썼던 반인데 온라인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단 온라인반 같은 경우는 인원을 소수 인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가능하면 3명 이내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 교재를 만들어서 이제 그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맞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바로 시작한 건 아니고 영재학교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이후에 영재고 파이널 그러니까 영재학교 기출 문제를 푸는 시기부터는 대구 영재고 쓸 거예요. 그럼 대구 영재고에 관련된 문제부터 또는 한가영 쓸 거예요. 그럼 한가영에 관련된 문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학교 위주 특화 수업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질문방은 뭐 항상 이제 오픈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이나 전국 단위로 영재학교 모의고사 보죠. 모의고사 진행하면은 저희도 똑같이 이제 온라인 수업하는 반 친구들한테도 모의고사 진행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성적표 받은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전체적인 이제 영재학교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되고 점수대가 어떻게 되고 어느 학교 정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전체적인 학습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었었고요 온라인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요거는 영재학교 2023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영재학교 입시 경향에 대한 예측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작년이랑 올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내년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예상을 그냥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입시 전형이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가인에서 장영실 전형이라고 만들었는데 내년에는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아이들을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걸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각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항목들을 좀 집어넣어서 뭐 입시 전형이 뭐 새로 생기진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정시 입시 전형 안에 뭐 1, 2, 3차 안에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더 도입해가지고 이제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 좀 다른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 경향 이런 거는 아마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나름대로 올해 영재학교 문제를 보니까 좀 출제를 작년도 문제하고 난이도도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떤 학생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이제 서술하기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들으면 문제 어려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문제가 이제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걸 설명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풀지 알겠는데 이걸 내가 설명하기가 좀 너무 난해한데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때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겠다. 또는 나는 이 원리를 이용하면 좀 더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거를 좀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낸 것 같고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나 출제 유형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 내년도도 이어질 것 같고 여기 이제 문제 출제 경향이 바뀐 것도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앞으로 당분간 몇 년 정도는 이런 출제 경향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랑 추천서 비중이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확대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문제 잘 푸는 애들만 뽑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어떤 방식의 공부를 해왔고, 그다음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 좀 더 본인이 더 이제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영재고라든가 이쪽 이공 계열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하겠다라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입시 전형이라든가 입시 전형 안에서 보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항목들이 좀 더 다양화될 것 같다. 뭐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비중이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2022년도 이제 연간 요약인데요. 이거 뭐냐면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월별로 좀 약간 이제 나눠 넣었던 거예요. 크게 굵직굵직하게. 2021년 작년이죠. 12월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학원을 그만두고 학원을 퇴사한 이후로 여름부터 시작했을 때,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교재를 만들었다 했죠. 그래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를 교재를 쭉 만들어 놓고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를 다 마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영재고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이제 풀이 능력이 되는 연습이 됐다라고 보이고 레벨 5까지 정도 풀었다. 그러면은 경기 또는 한가형 이 정도 문제까지도 충분히 내가 풀 수 있을 거다. 능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레벨 4까지 했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요즘 추세로 보면은 이제 통합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공동 출제 문항. 공동 출제 문항 정도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다. 라는 기준으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를 쭉 교재들을 선정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 준비를 했는데 사실 서울영재고를 쓸 수 있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6은 배제 빼고 레벨 4나 레벨 5까지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요 레벨 5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12월, 작년 12월이죠. 그러니까 영재학교 파이널을 작년 12월이나 늦어도 올해 1월엔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영재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목적이었고 학생마다 개인차가 많이 있었는데요. 영재학교 문항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의 시점이 작년 12월이었어요. 레벨 6 이상의 교재는 수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영재학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이하셨는데요. 저는 선생님 풀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봐봐 이거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런 방법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되게 신기한데 풀이 자체는 다 이해가 돼요. 라고 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이 푼 방법 자체에서요. 저 식이 정리해서 저렇게 식이 정리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더하기 빼기를 할 줄 모르는 친구한테 더하기 빼기 문제를 내면 못 풀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더하기 빼기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는데 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돼야지 이제 순서가 맞는 거기 때문에 영재학교에서 나온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까지를 작년 12월 이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영재고 파이널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좀 늦은 친구들은 사실 올해 1월인가 2월부터 시작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일찍 가는 친구들은 12월부터 이제 파이널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관계없이 영재학교 기출문항 중에서 기초수학이라든가 또는 약간 평이한 수준의 문항부터 일단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확 던져줘 버리면 아이들이 이제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영재학교 문제라고 해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니네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싶은 것부터 우선 기본적으로 좀 약간 자신감을 끌어올리는 시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다루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서울 경기 한가형 문제들을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로 넘어오면서부터는요. 학생들 개인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문항들과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취향 문항들의 교재를 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2월 정도까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향을 제가 파악을 하는 거죠. 아, 얘는 기하는 잘하는데 조합 문제를 좀 많이 틀리네라든가. 아, 얘는 뭐 기하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뭐 공간도형에서 뭐 전개도 쓰는 문제가 나오거나 이런 문제 많이 틀리는데 하면은 이제 그런 문제들 위주로 된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울 경기 한가형 문항들을 추가해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이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월 2회씩 모의고사 진행해서 문항 분석 진행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문항들을 좀 많이 틀려요 오니 그리고 어떤 문항을 잘 푸는데 학교로 보니까 대전 영재고 쪽 문제는 좀 잘 푸는 거 보니까 이쪽 문제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죠. 개인 수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개인 수업은 의무는 아니었고요.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개인 수업이란 건 말 그대로 그 학생이랑 저랑 1대1로 수업을 하는 거였어요. 1대1로 수업을 하는데 이제 많이는 못하고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 개인이 하고 싶은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건가요? 라든가. 선생님 이거 풀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혔는데 이거 왜 막혔을까요?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학생들 다 같이 공부하는데 문제를 본인이 질문하고 싶어도 질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문제 이해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푼 게 맞아요? 라든가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공부는 충분히 많이 했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다 갖춰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풀이법이나 방법들의 문제점들을 개인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다들 이제 같이 공부하는 상황에서 내 질문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라든가 또는 저는 조합이 어려운데 그렇다고 조합을 따로 뭐 학원에서 풀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저 조합 문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경우, 이런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수업이었고 이때는 대부분 요 시간대에 학생들 풀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문제 해석 같은 거 연습하고 풀이 설계 연습 집중적으로 하면서 학생 상태가 어떤지 어떻게 공부 준비할 건지 이런 거를 부모님하고 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진행하는 개별 수업을 추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 말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7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올해 영재학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위주로 좀 약간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더 일찍 좀 찍고 싶었는데 제가 늦게 찍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우선 선발 발표가 먼저 났잖아요. 우발 발표가 먼저 났는데 우발 발표가 났을 때 3차, 그러니까 정확히 2차 패스하고 3차가 된 친구가 있었고 우발이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차까지 가는 친구들은 이제 아직도 마음의 불안감이 한가득 있는 상황인 거고 우발이 된 친구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우발 몇 명에 합격 몇 명이고 3차까지 가는 친구까지 뭐 몇 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축하 영상 같은 걸 올리거나 하기가 조금 그렇죠. 아직 결과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차 보는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예 다 끝난 다음에 영상을 만들겠다 싶어서 이제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영상을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준비했던 학생들 중에서 약 80%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네.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제 우선 선발로 합격한 친구들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명이 이제 3차까지 가서 마지막 합격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뭐 정확한 뭐 명수가 몇 명인가요? 라고 뭐 물어본다면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8명 정도 중에 한 7명 정도가 갔어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많지는 않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가 혼자서 해야 되니 많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그런 거 있죠. 저도 이제 대형 학원에 있어 봤지만 대형 학원에서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물적 양적으로 막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고 학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걸 막 공부를 하다 보면 학생들마다 그 남아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게 돼요. 예를 뭐냐면, 선생님 풀이를 들었는데 잘 이해 안 되는데? 싶은 거라든가, 아니면, 왜 나는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푸는 풀이로는 뭐 설명을 안 해주시나? 이런 거라든가. 학생들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취약점. 나는 어떤 파트가 어려운데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거를 해소시켜 주면서 이제 준비해서 영재고를 좀 더 깔끔하게, 좀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준비를 좀 더 완벽도를 높여서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을 하자라는 게 제 목적이다 보니, 이게 왜냐면 이제 제가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다 챙기려다 보면은 정말 전체적인 수업이나 문제풀이 위주의 방식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그런 수업은 저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대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 30문제, 50문제씩 때려 붙이면서 이거 다 풀어라. 너 문제 많이 풀어서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연습은 사실 대형학원이 제일 좋아요. 저도 제 학생들한테 대형학원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런 물적 양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채워주는 수업이 필요해요. 영재고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형학원 다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길 가서 네가 쭉 공부를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막 남아 있는데 이거를 그 학원 가서 물어보려니까 좀 약간 시간도 그렇고요. 뭐 선생님도 바쁘신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봐주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너가 취약한 부분 같은 거 내가 찾아가지고 그거 채워주고 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좀 신경 쓰면서 굉장히 여러 번 어머니하고 전화하면서 학생 상태가 이렇습니다. 학생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문제는 좀 잘 풀고요. 지금 뭐 공부를 이만큼 하니까 어느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걸 다 해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학생이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체크하지 않아도 본인이 자기가 해야 되는 공부를 다 체크하면서 하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선생님이 일일이 다 챙겨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해가지고 영재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그래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올해 공부해가지고 영재고 이제 합격한 친구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네, 진짜 정말 저도 마지막 3차 결과 나올 때까지 조마조마했어요. 떨어질까 봐.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되게 자신 있게 너는 우발 될 거야. 너가 우발이 안 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우발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제 놀라기도 많이 놀랬고, 3차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네, 다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선 마음 편하게, 네, 축하 영상, 네, 네. 축하 영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정말 좀 잘 챙겨주려고 했지만, 아마 학생들 본인들은 또, 선생님이 잘 챙겨준다고 했는데 좀 이런 건 좀 그랬는데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네, 저도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수업 방식으로 첫 시도를 했던 수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음 이제 수업부터는 좀 더 그런 걸 잘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또 이제 좋은 결과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해 영재고 입시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영상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 내후년 그 이후로도 영재학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보시고선 뭐 제가 뭐 여기에 뭐 대단한 무슨 노하우를 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시기적으로 어떻게 공부했고 올해 영재고 아이들 공부할 때는 이러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다. 공부하는 방식은 이렇게 했던 거다. 라고 이제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제 나름대로는 좀 자신 있게 뭔가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지 영재고 갈 수 있어요. 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뭔가 미흡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완성도 있게 아이들이 잘 준비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영재학교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네, 영상에서 또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